LA시도 뉴욕시에 이어서 백신 접종 증명이 있어야 식당이나 체육시설 그리고 실내 스포츠 행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초 수준인 3,734명까지 증가했습니다. 90대 한인 할머니가 USC 부근에서 뺑소니 트럭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수거해 용의 차량을 확인한 뒤 용의자 검거에 착수했습니다. 물류대란에 이어 폭염까지 덮치면서 채소류 가격이 2배로 폭등했습니다. 소비자 가격 급등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기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준 부의장이 오는 2023년 초쯤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 수준인 2%를 훨씬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LA시도 뉴욕에 이어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식당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관과 실내 스포츠 행사도 포함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류대란과 원자재 부족에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남가주 지역에는 폭염까지 겹쳐 채소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일반 한인들의 장바구니는 더욱 힘겨졌습니다. 먼저 이사명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마켓. 청경채가 1파운드당 1달러 99센트라고 적힌 가격표가 눈에 띕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등한 가격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지역에 폭염이 강타하면서 채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인들이 즐겨 먹는 시금치 가격도 일주일 사이에 무려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브로콜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지난주 한 박스당 12달러에 판매됐지만 지금은 18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운송 비용 상승도 식료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운송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운송비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서 재배되는 거는 이제 날씨 때문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배추와 무 그리고 열무 등의 가격도 한 달 사이에 10에서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요즘에 뭐 하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야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뭐. 캘리포니아주는 불볕더위와 함께 극심한 가뭄 현상까지 보이면서 채소 가격 상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오는 2023년 초를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연준의 리처드 클레리다 부의장은 기존 금리 인상을 위한 필요 조건이 내년 말까지는 충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이 연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리다 부의장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3%를 넘게 되면 완만한 오버슈팅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선거구 관련 공청회가 한창입니다. 한인타운 TF팀은 우선 서명운동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은 이번 달 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한인타운을 하나의 지역구로 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TF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시행해 최대한 많은 커뮤니티 멤버의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서명운동은 한국어와 영어, 스페니쉬, 그리고 방글라데시어로도 진행됩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마켓이나 또는 한인타운 행사에서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 만 개의 페티션을 목표로 저희가 펼칠 예정이고요.
우리 한인 코리안 옹리 캠페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코리안을 비롯해서 타인종 커뮤니티와 같이 한 목소리로 단일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한인뿐 아니라 유대인과 라티노 등 다양한 인종의 한인타운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구 단일화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자체적으로 공청회도 준비해 타인종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센서스 데이터를 보면요. 아시아는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라티노 인구가 50%가 넘는 머저리티이기 때문에 한인 목소리 플러스 라티노 커뮤니티와 함께 동참을 한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를 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TF팀은 여전히 한인타운의 경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F팀은 우선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선거구 재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 서명운동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네, LA시정부도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이나 체육관 그리고 실내 스포츠 행사장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지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시가 백신 증명이 있어야 식당과 체육관 그리고 행사장을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은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대상은 식당과 체육관 그리고 술집과 영화관 등의 고객들입니다. 만약 통과되면 LA시 각종 실내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주민들은 실내 입장을 사실상 제한시키는 겁니다.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손님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LA시도 뉴욕시에 이어 고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미치 오페렐 13지구 시의원도 뜻을 같이 하고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LA시 의회는 백신 증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9%대 46%로 조사됐습니다. 3%의 차이는 허용 오차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74%가 찬성했지만 공화당 지지자 68%는 반대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계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령층이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은 가장 많은 비율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달 사이에 코로나 감염자 중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5월 중순쯤 3%에 불과했던 델타 변이가 5월 말에는 10%, 그리고 2달 뒤인 7월 말에는 9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델타 변이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은 하루 100만 회분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이 겨울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 오늘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억 명을 넘어선 지 반년 만에 다시 배로 급증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 이어 미국 최대 도시 뉴욕도 결국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It will require vaccination for workers and customers in indoor dining, in indoor fitness facilities, indoor entertainment facilities. This is going to be a requirement. 오는 16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이나 헬스클럽 같은 실내 시설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조치가 뉴욕 시내 각급 학교와 직장 등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미국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최근 하루 감염자 수가 다시 10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월 대유행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오늘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1억 명을 넘기까지 13달 정도가 걸렸는데 이후 반년여 만에 다시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중국도 코로나 재유행 문턱에 섰습니다.
71명의 지역 감염자와 15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 거점으로 지목된 장자제시는 모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시를 떠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베이징 한인 밀집 지역인 왕징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한인 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선 확진자가 발병하기 나흘 전까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同一个单位、同一个学校、同一个建筑，而且在发病前4天就要考虑是要进行的分级的封闭或者封控。 이런 가운데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선 그리스 선수단 5명이 확진돼 처음으로 집단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검토 작업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당분간 부스터샷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더브라이어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화상 브리핑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다음 달 말까지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이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영국과 독일 등이 잇따라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WHO 조사 결과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는데 80% 이상이 중상위 소득 국가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앞서 다음 달 말까지 모든 나라에서 인구의 최소 10% 이상이 백신을 맞게 하자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We need an urgent reversal from the majority of vaccines going to high-income countries to the majority going to low-income countries. 백신 최대 보유 국가인 미국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결정되더라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Well, Jeff, we feel that it's a false choice. We believe we can do both and we don't need to make that choice. 미국에선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정체됐던 백신 접종도 다시 느는 추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하고 나면 미국 내에서 부스터샷 논의도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지난 2월 초 수준까지 육박했습니다.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7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도 16명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 2일 USC 부근 주택가에서 뺑소니 트럭에 치여 숨진 사람은 90대 한인 할머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은 현장에서 CCTV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보행기를 이용해 걷던 한인 할머니가 후진하던 픽업 트럭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용의자는 피해 할머니를 현장에 방치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용의자 검거에는 $50,000의 현상금도 책정됐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한국 내 사정이 복잡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협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걸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당국 또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뒤 처음으로 나온 공식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훈련과 관련한 청와대 내 기류 변화 여부에 대해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전작권 전환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원론적인 지시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미국 측 인력도 들어온 만큼 연기보단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현재 정상적으로 훈련을 준비 중인데 시기, 규모, 방식을 미 측과 협의 중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한 뒤 16일부터 26일까지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실기동 훈련은 이번 훈련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미주 서부지역연합회가 해변 문학제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미주 서부지역 연합회가 오는 토요일 샌피드로 더블트리 호텔에서 해변 문학제를 개최합니다. 강신용 회장은 이번 행사는 문학 세미나와 해변 100일장, 시 낭송과 수필 낭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서울대 국문학과 박민호 학과장과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이덕화 평택대 교수가 줌을 통해 강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단한 연간 회원권 프로그램을 매직키 프로그램으로 전환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매직키에는 드림키와 빌리브키, 인챈트키, 이매진키 등 4가지 유형의 회원권이 포함되며 오는 25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등 중부 뉴저지 9개 타운에 수돗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 공급업체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상수도관 누수 보수 공사로 인해 클락과 듀네런, 그린브룩, 미들섹스 등 9개 타운에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공용버스 라이드온의 실시간 알림 앱을 개발합니다. 교통국은 올 가을부터 일부 버스 노선에서 버스의 위치와 진행 방향, 도착 예정 시간, 탑승 인원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 봄부터는 모든 노선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온의 날씨가 시작되면서 일부 카운티 공원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공원국은 폭염으로 엘캐피탄과 헤롤 캐년, 마운트 고어 프리저브 등 3곳의 카운티 공원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원들은 오는 9월 4일에 재개장합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책임이 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해명하라. 이런 날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책임 총리였고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지셨는데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능 말씀하시는데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틀었습니다. 음주운전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후보는 대선 공약에 재정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세금 물수듯하는 대회 나가면 이 세 분이 아마 금, 은, 동을 휩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세균 후보가 제안한 대선 후보 검증단에는 후보 모두 동의했습니다. 장 외에서 서로 설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 좀 더 그 당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하자. 추미애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무총리제 폐지를 내걸었고 김두관 후보는 입법권과 과세권의 지방 이양을 외쳤습니다. 6명의 후보들은 다음 주 수요일 3차 TV토론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없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는데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희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북 정책과 반도체 산업 전략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임 다른 대권 주자들은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단체 봉사활동을 벌였는데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등 일부 주자들은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합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 꼭 요란한 승객을 태우고 가야 하냐며 쏘아붙였고 안 대표는 지지층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며 이 대표의 태도가 고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히말라야 하산 도중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장례가 산악인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이 추서됐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히말라야 산맥 해발 7,900m 지점에서 구조 요청 신호가 잡혔습니다. 하루 전 히말라야 14자의 마지막 봉우리 브로드 피크를 완등한 뒤 하산하다 얼음벽 사이로 추락한 김홍빈 대장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구조 요청. 혼자 있어, 혼자. 그 캠프포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었어. 몸은 괜찮고? 엄청 추워. 엄청 추워. 끝내 돌아오지 못한 김홍빈 대장의 장례가 산악인장으로 거행됐습니다. 김 대장의 시신 대신 유품이 안치된 장례식장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눈물 날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은 산에서 죽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대로 되셨구나. 그러나 너무 빨리 가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정부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하고 김 대장의 삶과 도전 정신을 기렸습니다. 끝없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악인장으로 치러지는 장례는 오는 8일까지 이곳 염주체육관에서 닷새 동안 열린 뒤 무등산 무빈정사 납골당에 김 대장의 영정사진이 안치될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거액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이 부인과 가족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압류당한 미술품 등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소송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팀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사는 고급 빌라에 들이닥칩니다.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달러, 고가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압류당한 물품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 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림 7점과 사진 2장, TV와 러닝머신 등 총 18점으로 소장엔 8,100만 원어치라고 적었지만 실제 가치는 더 높을 거로 추정됩니다. 만일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패소하면 압류 물품들은 가족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보조 참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보조 참가자로서 저희들이 압류한 그 동사는 체납자와 부인이 공유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고 그동안의 법원 판례 등도 적극적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최 전 회장이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과 세금은 2,600억 원.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최 전 회장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하나의 시 지역구로 단일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선거구 단일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인뿐 아니라 한인타운 커뮤니티가 모두 함께합니다. 유권자가 아니어도 동참이 가능합니다. 4개로 분산된 작은 목소리보단 하나 되어내는 목소리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